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궁금증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생방송 증시 Y, 안녕하세요. 최영동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자, 멘토님은요, 주위 분들 영향 많이 받는 편이세요? 예, 좀 아무래도 좀 많이 받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많은 생각들을 좀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들리는 얘기들을 좀 객관적으로 좀 많이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네, 맞아요. 사실 살다 보면은 남의 이야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옛날엔 조금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제 취향이나 나의 뭐 주장 같은 것보다도 그냥 친구가 하니까 따라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았던 것 맞아요. 같은데 좀 그러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니게 좀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럴 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주식 투자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주위에서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말들이 상당히 좀 많은 맞아요. 상황에서 아마 여러분들의 이제 기준만을 좀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명히 성공 투자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증시 Y 통해서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또 최영동 멘토님과 같이 전략 세워가다 보면은 또 나만의 성공 스토리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시장 상황 지금 잠깐 짚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지수 한번 좀 보면서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입니다. 마이너스 4.41포인트 하락한 2029.75포인트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7.06포인트 하락한 683.57포인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낙폭을 키워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수급적 현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왜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외인들 지금 현 시간부로 360액의 매수세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 1234억 원의 순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개인들, 기관 쪽에서 매도하는 물량들을 개인들이 어느 정도는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811억 원의 순매수세 유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수급 현황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 시간부로 외인들 마이너스 145억 정도의 순매도세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관들 마이너스 185억 정도의 순매도세 진행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세로 좀 일관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들 같은 경우는 365억 원의 순매수세를 유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현 시간부로 이제 동시간대에 열리고 있는 중국 증시 한번 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중국 증시 5중 전에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기대감들이 좀 작용을 했었어야 됐는데 마이너스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이너스 26.57포인트 하락한 3,360.75포인트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시장 움직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잠깐 조정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자, 시장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방송 중에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시면 속 시원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참여요. 저희 퀴즈도 내드리고 있는데요. 멘토님 오늘 금요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네. 꼼꼼한 무료 멘토링 서비스 받게 될 행운의 당첨자 발표를 먼저 해드려야 될 텐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무료 당첨되셔가지고요. 멘토링 네. 서비스 일주일에 좀 받으셨던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 만족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되면 이제 2기생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좋네요. 다시 한번 앞서 발표하기 전에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자, 9656님입니다. 자, 두 번째 당첨자분 9337님 되십니다. 네. 자, 2486님, 5578님, 7413님. 자, 당첨되신 분들 모두 다시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자, 매주 금요일마다 추첨은 계속 진행이 되니까요. 오늘부터 진행되는 퀴즈까지도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자, 멘토님 그렇다면 오늘의 퀴즈 내볼까요? 예, 오늘 퀴즈도 상당히 좀 재미있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은 맞추기는 굉장히 쉬우실 거고요. 재미를 위주로 해서 네. 오늘 퀴즈를 좀 내봤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바로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청자 퀴즈. 다음 중 주식의 수급으로 관계가 없는 것은입니다. 자, 보기 빨리빨리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개인, 2번 기관, 3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외계인입니다. 네, 세분의 수급 주체긴 하죠. 예. 개인과 기관과 외인이라고 하는데 예. 자, 퀴즈가 날이 갈수록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수급 주체가 셋은 맞는데요. 그렇죠? 예, 자, 맞습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매일 답 맞춰주시면 또 당첨 가능성이 더 높아지니까요. 013-3366-0110으로 많이 정답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 코너죠. 당일치기 종목 소개 시간입니다. 멘토님, 제가 예. 진짜 어제부터 정말 감격을 했는데요. 바로 어제 저녁에 중국에서 한자
단일 정책을 폐지한다라는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자, 제일 먼저 이 소식을 듣고 멘토님 생각부터 제가 나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중국 정책에 힘입어서 오늘도 이 지난주 당일치기 종목이었던 보령 메디앙스가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딱 이제 저희가 보유기간이 일주일 정도가 딱 지났는데요. 저희가 이미 이 종목에 대해서 무료 방송에서 추천을 드릴 때 어떤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 제로 투 세븐, 보령 메디앙스, 아가방 컴퍼니 이 세 종목 중에 한 종목만 사셔도 여러분들 대박이 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우리나라 뭐 증권방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산화제한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언급한 방송 우리 증시 Y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보령 메디앙스가 보여주고 있는 폭발적인 상승 부분들의 거의 최하단에서 잡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네. 매수가가 22,500원이기 때문에 현 시간부로 지금 30%의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SK 이노베이션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유가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상승할 가능성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부각이 이루어지면서 이 종목은 뭐 중장기적인 관점 또는 이제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수익 관점에서는 좋은 수익률을 내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대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5%대 상당히 좀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우리가 잘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시간 이후로 말씀드리는 또 당일치기 종목 우리 히든카드 이 종목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요, 오늘 당일치기 종목을 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실 텐데요. 이 종목도 바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보령 메디앙스를 가지고 30% 이상의 좀 수익을 네,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이와 관련해가지고 또 확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물론 이제 유아수 또는 영유아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단편적으로 뭐 의류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먹는 쪽이라든지 이런 쪽들보다는 차후에 이러한 아이들이 커가지고 과연 어떤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사고의 확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이 산업이 다시 한번 2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매수를 하려고 하는 종목은요. 영유아 교육 관련주라고 해서 제가 힌트를 드리고요. 유로 시작하는 종목이라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매수를 하게 돼서 저희가 예상 목표 수익률을 좀 달성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20% 수익률을 보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이 보령 메디앙스와 SK 이노베이션의 아성을 이어갈 당일치기 종목. 이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11시 반부터 진행되는 무료 방송 많이 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본 종목 Y 이어갑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많이 본 종목 Y 시간입니다. 예.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본 종목 1위부터 3위까지를 선정해서 그 이유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자, 먼저 가장 많이 본 종목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오늘 가장 많이 본 종목은요,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중국 산화제한 해제. 정말 뜨겁죠? 지금 게시글이 1,200건이 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자, 올 봄에 이 아가방 컴퍼니 랑시그룹의 인수가 되면서 엄청나게 올랐던 그때가 또 생각이 예, 나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게시글 한번 볼까요? 자, 저희가 이제 종목 Y를 진행을 하면서 이 게시글이 한 600건, 700건 정도가 네, 사실은 거의 맞아요. 뭐 탑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두 오늘 배가. 1,100건이 올라왔어요. 네.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어떠한 게시글들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하나씩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직 상한가 안 간 아가방 컴퍼니 지금 매수 기회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이미 반영된 거라면 적금 금지라는 게시글도 올라왔습니다. 네. 많이 본 듯한 그림. 화장품주 상승 초기 모습. 예리하시네요. 굉장히 좀 날카로운 분석이지 네.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네 번째입니다. 어제 이익 실현한 사람입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이거. 네. 예, 돈 버는 사람 따로 있네요. 보유자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라는 게시글도 그래도 올라왔어요. 이익 실현하셨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유아용품주 대박 났네요. 매수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라는 글도 있는데요. 예. 자, 일단 말 그대로 보유자들께 먼저 축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좀 무료 방송 많이 오신 분들은 수익 내신 분들 좀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제일 궁금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어떤? 지금이 기회인가 아니면 예. 접근 금지인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세요, 앵커님? 저는 이제 정책이 통과가 된 만큼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예. 좀 많이 올라서 무서울 것 같긴 해요. 부담스러우시죠? 네. 자,
자, 여러분들, 이 종목은 어제 저희가 이제 아가방 컴퍼니를 또 설명을 드리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어제죠. 예, 어제 움직임들 좀 보셨을 때, 실질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가능성, 기대감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이 거의 다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요, 뭐 단편적인 계산, 산술적인 계산을 해보게 되면 네. 지금 현재 한 가구당 한 자녀만 낳아서 키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서부터는 한 자녀가 두 자녀가 되는 상황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산술적으로 거의 2배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구마다 2배의 인원이 늘어난다는 그렇습니다. 게. 그만큼 이제 숟가락 하나가 더 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와 더불어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들, 또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 한중일이라는 이 세 개의 나라가 상당히 조금 뭐 투닥투닥 거리기도 하고 뭐 좀 굉장히 좀 친한 그런 이제 관계이기도 하지만 네.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의 유교 문화권에서 움직이고 그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과거에 우리나라의 이제 두 자녀, 세 자녀에 키웠었던 문화가 중국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사실은 우리나라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부모도 마찬가지고 일본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기는 입지 않고 자기는 먹지 않아도 맞아요. 정말 자기 아이들한테는 자식한테는 정말 좋은 거 그렇죠. 주고.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보시게 되면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제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보령 메디앙스라든지 뭐 제로투 세븐이라든지 상당히 좀 고급화된 브랜드라고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 자체는 상당히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뭐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뭐 황제 뭐 육아다라고 해서 맞아요. 아이들한테 상당히 조금 이제 뭐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급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쵸. 이 부분들이 한 자녀를 넘어서 두 자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성장세 흐름들 상당히 좀 의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비 시장이 거의 2배로 커지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지금 현재 갭 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우려하셨던 것처럼 많이 올랐다라는 맞아요. 이제 걱정 부분들이 일단은 장중에 좀 투영이 되고 있어요. 일단은 뭐 제로투 세븐 같은 경우는 상한가가 좀 풀린 상황이고요.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뭐 음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네. 제로투 지금 보령 매장스 마찬가지로 지금 음봉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동성인 거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당분간 시장에서 이렇게 모멘텀들을 찾지 못하는 시장에서 이러한 종목군들의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나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나는 조금 더 한 번쯤 베팅을 해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게 판단을 좀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가방 컴퍼니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좋은 모멘텀이다라고 봐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 이어갑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요,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채권단 4조 2천억 원 이 유동성 지원 소식의 강세. 대우조선해양은 한동안 꽤 많이 부진하던 종목인데 오늘은 또 4조 원대 유동성 지원 소식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네요. 게시글 좀 볼까요? 예, 게시글도 이 종목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한 690건 정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뜨겁네요. 그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사조 자금 투입 얼마나 오르려나라는 게시글도 올라왔고요. 빠진 독에 돈 붓기라는 게시글도 올라왔습니다. 네. 자, 지속적인 상승 여력 충분할지라는 게시글도 올라왔고요. 매수 단가에 따라 수익 여부 결정될 듯 굉장히 좀 객관적으로 시장을 좀 보시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판단이 안 서네요. 회생 가능성은?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거, 궁금한 거 바로 이 회생 가능성이겠죠. 판단이 예, 맞습니다. 저도 잘 안 섰는데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네. 뭐 채권단에서 이제 어제입니다. 뭐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정을 좀 내린 것 같습니다. 4조 2천 유동성 지원 소식 강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장중에 5%대의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밀리다 보니까 일단은 변동성을 좀 많이 가져가고 있죠. 현재로서는 플러스 3.52% 약간의 음봉 전환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시장에서 이렇게 사실 이게 최대주주 쪽에서 4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네. 지원을 해줬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 또는 이제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강세 방향을 예측을 해보고 지금 매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시장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은 차후에 대한 움직임들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증권가에서는 하반기에 최대 3조 원 추가 손실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네. 부분들이 주가에 대한 상방을 조금
가로막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지금 대우조선을 배제시키고 나서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도 다시 한번 또 빠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이 대우조선 해양에 포함되어 있는 이벤트만을 가지고 전체적인 업종을 끌어올리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네. 되면 현재 전체적인 시장의 투심 자체는 추가적인 하락 또는 이제 추가적인 4, 4분기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저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좀 언급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차트적인 얘기들 한번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최근 들어서 4조 원대 추가 지원과 관련해가지고 시장에서 상당히 좀 많이 불거졌었습니다. 하지만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은 바닥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이러한 횡보관을 만들어내게 되면 관심도가 좀 상당히 높을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 바닥권을 탈피하기 위한 호재들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하지만 직전 고점에 대한 움직임들이겠죠. 박스권 상단 자체를 돌파를 하고 있지 못하는 이런 이제 기술적인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투심 자체가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일단은 1차적으로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대우조선 해양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조선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대우조선 해양은 지금과 같은 횡보될 수 있는 구간들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되면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박스권 매매가 가장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최근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3만원대 초반대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6,300원대까지 초반대까지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것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지금보다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많이 본 종목 이어갑니다. 네, 오늘 세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요, 젠백스입니다. 불공정 거래 혐의, 검찰 고발 소식에 따른 급락. 젠백스 하면 여러 가지 사업을 좀 많이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업체잖아요. 자, 오늘은 또 이 종목이 불공정 거래 혐의가 나오면서 급락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종목 게시글 좀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게시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닥 잡은 듯 반등의 의미는 이라는 게시글도 올라왔고요. 젠백스도 중국 유아용품 수혜주 아닌가요? 맞아요. 이게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맞습니다. 이 게시글이. 네. 굉장히 좀 잘 보셨어요. 네. 자, 불공정 거래 여파로 상승 불가라는 게시글도 올라왔고요. 더 떨어질 것 같은 모습, 매수 금지라는 게시글도 올라왔습니다. 단호하시네. 네. 그리고 지금까지 호재에 비해서 주가가 왜 이렇게 낮을까요? 하는 질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실 지금 이 여러 가지 지금 질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아용품 수혜주가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보이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젠백스는 상당히 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중국 시장의 대표적인 이제 영유아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베이인메이라는 업체와 좀 협약이 좀 이루어지면서 이 젠백스가 상당히 조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제 건강 기능성 식품에 대한 유통까지도 중국 시장으로 이제 진출하겠다라는 얘기를 포부로 좀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가가 한 번쯤 화답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잘 진행이 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앞서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검찰 고발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이 검찰 고발과 관련해가지고 있었던 일들이 2013년도에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15년도입니다. 근데 2013년도의 일을 가지고 지금 검찰 고발이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에 대한 영향력들은 이러한 이제 급락세가 진행됐던 부분들은 최근 들어서 젠백스가 진행을 시켜주고 있는 산업에 대한 성장 속도 또는 이제 산업에 대한 스케줄 자체가 뭐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제자리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하반기 들어서게 되면은 젠백스가 생산을 해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췌장암 진단과 관련된 내용들, 그 췌장암 치료제 이런 종목군들이 이러한 이제 약품 자체가 하반기에 또 출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임상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2016년에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던 영유아와 관련된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고 젠백스가 생산을 해내고 있는 여러 가지 의약품 자체가 또 중국 쪽에 가서 또 유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성장성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제약업종, 다른 바이오 종목군들이 좀 비견해도 좀 이렇게 부끄럽지 않은 종목이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오늘 1.38% 어제 이제 급락세를 좀 딛고 지금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 흐름들 그리고 동사가 만들어내주고 있는 췌장암 이제 치료제겠죠. 예, 치료제에 대한 성장성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성이 좀 높아진다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젠백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 내려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차트를 가지고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 또는 어느 시점까지 매매 관점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지
포인트를 한번 얘기를 한번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동사가 지금 하락했던 부분들입니다. 2014년도 5월달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16,95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한 2주 만에 45,650원대까지 급등한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이때 당시에 올라갔던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치장관과 관련된 내용들이겠죠. 그 이후에 이제 전체적인 바이오 업종에 대한 내용들이 좀 약화가 되다 보니까 동종목도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쌍고를 만들어내주고 추가적인 하락세가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해서 횡보되는 구간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여부들,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갔고요. 그와 더불어서 아무래도 이제 한 차례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오히려 밀리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잘 밀리다가 이제 또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어요.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고 다시 한번 또 짧은 단봉들을 만들어내주면서 최근 들어서 급락이 나왔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급락 부분들은 이제 과거의 사례들을 가지고 급락했던 부분들이라 오늘 자체에 대한 움직임들은 상당히 좀 의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200일선 자체가 훼손시키지 않는다. 물론 지금 역별 구간에 있지만 200일선 자체에 대한 움직임들, 지지 여부가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모멘텀들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29,000원대 초반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유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손절 라인 자체는 뭐 간단하죠. 200일선 자체를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손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전 고점입니다. 35,000에서 4만원대 구간에서는 매물대가 많이 잡혀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기간 조정이라든지 약간의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장기 투자가 아닌 단기적인 투자자라든지 스윙 투자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35,000원대 이상서부터는 단발성으로 좀 수익 실현하실 수 있는 전략 다시 한번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젠백스까지 많이 본 종목 Y 3개 종목 모두 이어갔고요. 저희는 바로 시청자 Y로 이어갑니다. 네, 이어서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 먼저 받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5382님이요. 코스피 하락 우려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락할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죠. 좀 미국의 금리 동결 소식이 나왔고, 그리고 삼성이 주주 친화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어제부터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코스피 지금은 조금 보합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우려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망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은 뭐 어제자에 좀 해외 지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해외 지수가 상승 하락했던 이유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경기 지표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경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 기업 실적에 대한 내용들까지 좀 불거지면서 다소 하방으로 흘렀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12월달 금리 인상 부분들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지수 마이너스 0.05포인트 상당히 조금 선방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대표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조선업종이라든지 화학업종 자체가 다소 좀 밀리고는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외국인이 한 300억 정도의 매수세를 유지를 시켜주고 있다는 부분들은 일단은 뭐 우리나라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방보다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1, 2개월 정도겠죠. 쉽게 말씀해서 금리 인상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더 잘 갈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워낙 불확실성에 너무 이제 민감하게 좀 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미국 자체 내에서도 금리 인상을 시킨다라는 확정적인 얘기들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경기의 회복에 대한 내용들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쉽게 말씀해서 2050포인트에 대한 투자 심리, 그러니까 경계감이라고 해야 되겠죠. 2050포인트에 대한 경계감에 대한 차원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동시간대에 진행되고 있는 현재 BOJ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지수가 뭐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오히려 횡보되는 구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3분기 실적뿐만 아니고 뭐 4분기 실적도 다소 조금 하방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의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2050포인트를 넘어서 하반기에 12월 달까지는 2100포인트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반가운 전망 이야기 해주셨네요. 조정 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2275님이 영유아 관련주 분석해주세요. 더 갈까요? 라고 해주셨네요. 방금 아가방 컴퍼니도 그렇고 사실 오늘의 대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그리고 제로투세븐 외에도 메일 유업도 지금 오늘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현 시간부로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보시면은 제로투세븐이 29.69%의 강세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이제 보령 메디앙스라는 종목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종목이죠. 예, 우리 종목인데요. 13.68% 강세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코스피 증시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예, 전체적으로 좀 눈치 보기 장세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전체적인 판 자체를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모멘텀들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움직임들도 마찬가지로 연속성을 띠는 게 아니고 하루 움직였던 종목들은 그 다음날 또 죽어나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모멘텀들이 또 발생이 되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2050포인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700포인트를 넘어서기 위한 모멘텀들을 찾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대장주가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어제자의 중국 시장 쪽에서 중국 시장 쪽에서 전해온 산화 제한이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시장의 대장 역할을 해줄 수 있고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 그리고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 자체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확장세를 좀 고민을 해본다고 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 아가방 컴퍼니를 설명을 드렸듯이 그동안의 1가구 1자녀에서 1가구 2자녀가 된다는 부분들은 인구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의 증가라는 부분들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중국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GDP 성장률 7%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정책을 내보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우리 한 가지 더 보너스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굳이 1차원적으로 영유아가 많아진다고 해서 먹는 거, 입는 거 이쪽이 아니고 이쪽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아이들이 자랐을 때 과연 어느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커질 수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확장하는 부분들을 좀 같이 좀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령 메디앙스 쉽게 말씀해서 그동안에 뭐 먹고 입고 뭐 먹는 이쪽 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교육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거 만만치 않은 모멘텀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좋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자, 여태까지 지금 많이 문자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9325님 같은 경우 삼성전자 계속 갈까요? 이런 질문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는 답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처 답변 못 드리신 분들은요. 11시 반부터 진행되는 최영돈 멘토의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요. 많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멘토님 이제 시청자 퀴즈 정답 공개해 주셔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시청자 퀴즈는 뭔가 좀 이렇게 까다로운 질문들보다는 조금 재미에 초점을 네. 맞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주식 수급에 관계 없는 것이 오늘의 문제고요. 네. 자, 정답은 아마 쉽게 맞히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3번 외계인이었습니다. 네, 외계인이 아니고 예. 외국인이죠. 네, 정답 맞추신 분들 많이 축하드리고요. 자, 정답자 중에서는요, 매주 금요일에 추첨을 통해서 무료 멘토링 서비스 제공해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영돈 멘토님 당일치기 종목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뭐 영유아로 시작해서 영유아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자, 오늘의 당일치기 종목 히든카드는요. 먹는 쪽, 입는 쪽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저희는 문어발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와 관련된 교육 관련주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을요, 11시 반부터 진행되는 저의 샘플러스 무방에서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되면은요, 이 종목 매수함과 동시에 예상 수익률은 20% 예측을 해보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궁금증 다 풀리셨을지 모르겠어요. 생방송 증시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